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경영통계학 제2주차 2장 자료와 척도의 유형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자료의 종류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척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계열 자료가 무엇인지, 횡단변 자료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고,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적 자료 도수 분포표가 있고 양적 자료 도수 분포표가 있어요. 이 내용도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절 자료입니다. 자료의 종류는 단변수 자료와 다변수 자료가 있어요. 단변수는 무엇이고 다변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변수는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계학 듣는 학생들 100명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자료를 키만 잴 수가 있고 몸무게도 있고 학년도 있고 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의 키만 재겠다. 자료가 하나다. 그러면 그건 단변수예요. 근데 만약에 2개, 3개, 4개 키 플러스 몸무게, 학년,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한다면 그건 다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단변수는 자료가 하나인 경우, 다변수는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단변수냐 다변수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구분하고 있어요. 각 변수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질적 자료 종류는 서열 자료가 있고 명목 자료가 있어요. 양적 자료는 이산적 자료가 있고 연속적 자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제 설명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료의 종류, 시계열 자료가 있고 횡단면 자료가 있어요. 시계열 자료가 있고 횡단면 자료가 있는데 각 변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시계열 자료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 분석하고 있고, 횡단면 자료는 동일 시점에서 자료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횡단면 자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 예를 들어서 시계열 자료라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살부터 20살 때까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키가 쫙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키를 쭉 연결시키면 그건 시계열 자료가 되는 거겠죠. 횡단면 자료라 하면 예전 거는 잘 모르겠고 20살인 올해 예를 들어서 딱 오늘 이 시점에서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내 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나이가 어떤 건지 지금 이 시점만 따지게 되면 그건 횡단면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비유를 하게 되면 뿌리서부터 기둥이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뭐 잎이 있겠죠.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 시계열 자료가 되는 건데요. 횡단면 자료를 하면 우리가 톱으로 나무를 잘라버리면 뭐가 보이죠? 잘린 나무를 보게 되니까 뭔가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로 나요?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횡단면이 되는 거죠. 시계열 자리는 쭉 연결되는 것이고 횡단면은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는 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만을. 우리가 연속이란 것도 보면 두 가지 개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고 있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요. 그것도 연속됐다 그래요. 그 시냇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어지면서 졸졸졸 내려가요. 그래서 시냇물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연속되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괴종시계, 요즘엔 없으나 예전에는 그 벽시계,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글쎄, 집에 있는 뻐꾸기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뻐꾹뻐꾹 그러죠. 예전에 괴종시계도 그 1초마다 똑딱 똑딱 했어요. 똑딱 똑딱. 태엽만 계속 감아주면, 건전지만 계속 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똑딱 똑딱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두 차이점이 뭐죠? 시냇물은 연결돼 가지고 흘러가는 연속성이 있고, 벽시계 똑딱똑딱은 각각 끊어지는데 연속되고 있고, 뭔가 연속이란 것도 좀 차이가 있죠.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재밌겠어요. 요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세계 100대 은행의 예제를 보여주는 게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계 1000대 은행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그리고 세계 5대 은행의 기준에 관한 자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1000대 은행의 기본 자본금 규모 및 자본금의 증가율 추이를 보는 거고요. 보게 되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 동안의 그 자본금 추이를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변했군요. 자본금이 쭉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줄은 뭐냐면 증가율 추이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 동안의 연속성, 이걸 시계열 자료라고 그래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여러분들의 키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 시계열 자료라고 그래요. 지난 10년치, 20년치, 30년치를 쭉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가도 뭐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를 들면 주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계열 자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주요 기준별 2017년도 세계 5대 은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이겠죠. 연결된 게 아니라 딱 나이테처럼 어느 횡단면이에요. 2017년도 12월 31일 날 세계 5대 은행의 규모 보니까 기본 자본금 기준이 있고요. 총 자산 기준이 있고요. 주식 시가총액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자본금은 뭐고 자산은 뭐고 시가총액은 뭐예요? 이거는 투자론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요 가르치면 시간이 많이 가서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기본 자본금, 총 자산, 시가총액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변수라고 불러요. 이 자본금 규모도 변수고요. 뭐 증가율도 우리가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자료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은 한 횡단면 어느 한 시점에서 모습이구나. 오늘 현재 여러분들 키, 몸무게, 나이 횡단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는 주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또 자료의 종류, 앞서 그래프에서 세계 1000대 은행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살펴봤고요. 세계 5대 은행의 기준에 관한 자료 두 가지 살펴봤어요.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어떤 게 시계열 자료였고 어떤 게 횡단면 자료였는가? 변수는 어떤 거였나? 이산적 자료는 무엇이고 연속적 자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책 교재에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답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랑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요 83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둘러 나가야 됩니다. 자료의 배열. 다음은 마케팅 시간에 시험의 기말고사 점수이다. 학점을 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전체 평균도 구하고자 엑셀을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1학기 때 마케팅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1학기 때 마케팅 수업에 참여했던 50명 학생들의 실제 점수였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정렬을 해볼 거예요.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쭉, 또는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쭉, 또 전체 평균도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정렬해 보는 거고요.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또는 이 전체 평균도 구해보자. 고등학교 때 같으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던가 했었겠으나 대학에 왔고 경영통계학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엑셀에서 여러분들 다 해결해 줍니다. 그 엑셀 활용법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쳐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50개까지 치는 거죠. 근데 왜 26개까지밖에 없느냐? 50개까지 한 화면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책 교재에 뭐라 그럴까? 컴퓨터를 켜게 되면 26개까지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화면 복사할 때 이렇게밖에 안 돼요. 50개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여러분들 50개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뭘로 할까요? 오름차순으로 해보자 그 말입니다.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요 A 하나밖에 없잖아요. A열.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 기준은 A열이에요. 정렬 어떻게 해요? 오름차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름차순을 한 얘기는 가장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메뉴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렬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박스가. 그렇죠? 제가 주어진 그대로 그 열 A 오름차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38점서부터 쭉 나오겠죠. 38점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높은 점수까지. 실제로는 50개까지 다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한 화면에 다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50개까지 쭉 한다면 여러분 교재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겠죠. 교재 페이지 늘어나면요. 책값만도 올라가요. 어쨌건 38점서부터 95점까지 쭉 순서가 쭉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오림차순으로 정렬한 거겠죠.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번엔 이제 내림차순으로 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은요. 데이터 정렬 들어가서 A열 고르시고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쭉 나와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95점서부터 1등 95점서부터 꼴찌 50등 38점까지 정렬이 쭉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학점을 줄 때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과제가 있다면 과제 점수까지 해가지고 출석은 좀 애매하고요. 어쨌건 합산을 쭉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30%인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15등까지 여기까지는 A가 되겠죠. A. 그 다음부터는 이제 B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점을 줄 때는 이와 같이 내림차순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40% 그런 식으로 학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평균 구하기.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경영통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거나 손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뭐 계산기를 두드릴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거 50개만 쫙 입력은 하신다면 엑셀에다가 이와 같이 평균은 엑셀이 구해주죠. 그럼 다 아시는 것들이죠. 에버리지 이렇게 치면 되는 거겠죠. 에버리지. 여기다가 에버리지 해가지고요. 에버리지 해가지고 1번서부터 50번까지 활성화 시키면요. 알아서 딱 구해지는 거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뭐 평균 구하는 거 제가 생략할게요. 아니면 충분히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펜을 사용하다가 뭔가 펜 작동법이 잘 안 움직일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펜이 제 마음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는 A 열서부터 이렇게 50개가 쭉 있었잖아요. 이번엔 옆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옆으로. 행과 열을 바꿔보는 거예요. 로우와 컬럼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럴 땐 여기서 선택하에 붙여넣기 하시고 행과 열을 바꿉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커저를 여기 A2에 갖다 놓고 하시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옆으로 쭉 가는 거죠. 만약에 커저를 A4에다 갖다 놓으면 A4에 쭉 나오는 거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제로 엑셀 놓고 몰랐다면 해보시고 알았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기 한번 해봤습니다. 왜 엑셀 사용법을 알려주느냐? 자료 만들려고 그래요. 그 기술적 통계는 우리가 표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그림 만드는 거잖아요. 주로 어디서 만들어요? 뭐 엑셀에서 주로 많이 만들겠죠. 그림판도 있겠지만 그래서 엑셀 사용법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료가 있어요.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느냐? 분석 문제 결정이 있고 대상 선정하는 게 있나 봐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스포츠웨어 전문 기업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 겨울 스키복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남녀별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신제품을 어떠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사이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총 12개 표본 집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총 12개 표본 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1개 집단을 선정해 봅니다. 선정된 표본 집단의 구성원은 남자 9명, 여자 10명으로 되어 있나요? 남자 10명 아닌가요? 어쨌건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남자 9명, 여자 10명을 구해봤어요. 지금 이 공부하는 그 자료 수집 방법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경영학에서는.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관심 속성 결정, 남학생, 여학생 있으니까 성별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1번, 여자는 0번으로 표시해요. 예전에는 남자 1번, 여자 2번 했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확인은 안 됐으나 여성부에서 왜 여자를 2번에 갖다 놓느냐 그래가지고 남자 1번, 여자 0번으로 했다는 걸 얼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남자 1번, 여자 0번. 키 직접 재면 되겠죠? 뭐 팔 길이, 허리 둘레, 몸무게. 아마 스키복이니까 옷을 만드는 거니까 다 필요하겠죠. 평균 사이즈를 만들려면.
키, 팔 길이, 허리 둘레, 몸무게. 그래서 줄자와 체중계를 이용해 가지고 남녀별 신체 사이즈를 측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볼까요? 그래서 결과 값을 변수에 축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성별, 요거는 학생 그 대상자들이에요. 측정 대상자들을 아까는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꽤 많은가 봐요. 1번 학생, 2번, 3번, 4번 해서 50, 51, 52, 53 쭉쭉쭉 구했네요. 성별 1번, 0번, 1번, 1번 쭉쭉 00, 10 키가 있고요. 허리둘레 있고요. 팔 길이가 있고요. 몸무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경영통계학이잖아요. 우리 경영학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영에서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경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여성들의 루즈라고 그러나요? 입술에 바르는 게 뭐죠? 립스틱? 네, 립스틱의 색깔이 또 다양하잖아요. 립스틱 색깔. 그래서 올 가을에 유행할 립스틱 색깔 생산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색깔이 많이 유행할지 모르니까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또는 50명, 30명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 가을에 유행할 수 있는 립스틱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빨간색, 진빨간색, 연한 빨간색, 오렌지 빨강 뭐 쭉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분홍빛, 초록색, 검정색 쭉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이 한 30% 나오고, 뭐 보라빛이 한 20% 나오고, 뭐 검정색이 한 10% 나오고 된다면은 그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립스틱을 색깔을 생산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경영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어요. 그럼 질적 자료는 무엇이냐? 그래서 질적이라 하면 주로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성별, 남자, 여자 말로 돼 있잖아요. 자료인데. 안경을 착용했냐 안 했냐? 직업이 무엇이냐? 학생이에요, 군인이에요, 뭐 회사원이에요, 뭐 선생님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직업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1번, 군인 2번, 뭐 회사원 3번, 대통령 4번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을 수치화시키면 되는 거겠죠. 체온 나는 평균치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것도 있나 봐요. 키가 크다 작다가 있겠죠. 이걸 질적 자료라고 그래요. 질적 말로 하는 거. 사물과 사회 현상 등과 같은 관심 대상의 속성, 이거 우리가 질적 자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돼 있는 거. 근데 말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컴퓨터에 집어넣으려면 수치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자 1번, 여자 0번. 안경 착용은 착용 안 했으면 0번, 착용했으면 1번. 직업은 학생 1번, 군인 2번, 뭐 회사원 3번, 대통령 4번, 뚝뚝뚝뚝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수치화시키죠. 체온, 뭐 높다 1번, 안 높다 2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번, 2번. 키 크다 1번, 작다 0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화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질적지라는 것은. 그래야 컴퓨터가 쉽게 이해하겠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해요. 엑셀이 계산하기 때문에 엑셀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척도의 구성에는 그 척도 선택에는 그 명목 척도가 있고요. 서열 척도가 있고요. 등간 척도가 있고요. 비율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공부했지만 척도, 자료를 지나가지고 척도까지 왔죠. 근데 자료하고 척도라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다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척도 개념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요 설명할 텐데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의 측정, 관찰을 통해서 성별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눈으로도 파악하는 거예요. 관찰 통해서 안경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체온이 높은지 나쁜지는 온도계를 이용하면 되고, 키, 팔 길이, 허리 둘레 이런 거는 줄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패스. 양적 자료란 무엇이냐? 이건 수치화된 게 양적 자료예요. 방금 전에 공부하는 건 질적 자료죠. 질적 자료. 이번엔 양적 자료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상예보관을 했어요. 기상예보관. 공군 기상대에서 제가 기상예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TV에서도 뉴스에서 내일은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뭐 때때로 뭐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때때로 흐리고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기상예보 했었어요. 때때로 한 차례 온다는 얘기는 비가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상예보를 양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양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수치화 시킨다 그 말이에요. 수치화. 앞에서 질적 자료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일 한 차례 때때로 비가 내리겠다. 그건 질적 예보예요. 근데 양적 예보는 내일 강수량은 70% 확률입니다. 내일 강수 확률은 60%예요. 30%예요. 20%예요. 이렇게 딱 수치화시키면 그걸 우리가 양적 예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적이란 건 무엇이냐면 수치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수치화시키니까 좀 더 좋죠.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영화 재밌어요. 누가 물어보겠죠. 재밌니 안 재밌니?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는 100점 만점에 70점, 100점 만점에 80점, 100점 만점에 90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로 하는 질적 자료보다 수치화시키면 그만큼 상대방한테 전달도 쉬워지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데 이산 변수가 있고 연속 변수가 있어요. 이산 변수라면 성별이 있고요. 안경 착용 유무, 작년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가 K대학교 학생 수 이런 식으로 이산 변수라고 그래요. 연속 변수는 키예요. 키. 체온도 있고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 작년에 170이었는데 올해 172.5예요. 키가 갑자기 딱 커지는 게 아니죠.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지고 작년에 170, 올해 172.5가 됐겠죠.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36.5도인데 오늘 갑자기 38도네? 그게 아니겠죠. 꾸준히 올라간 거겠죠. 이해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라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산 변수라면 좀 딱딱 끊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앞서 제가 시냇물 연속돼서 연결돼 가지고 연속된 거고, 교정식의 똑딱똑딱은 매번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연결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연속에도 몇 가지 차등이 있다. 이번엔 상수가 있어요. 상수, 늘상 변하지 않는 수, 상수.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y는 이꼬르 x 플러스 2 배우지 않았나요? x하고 y는 우리가 변수라고 그랬어요. 변수, 변하는 수. 2는 상수. 구분해 배웠죠? 기억나죠? 상수. x하고 y는 변하니까 변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x는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x값이 변해야 y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x가 1이면 y는 3이고요. x가 2이면 y는 5가 돼요. 그렇죠?
x가 변해야 y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x 값이 결정돼야 y는 그 다음에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종속돼 있어요. 어디에? x 값에 종속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남녀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있으면 누가 독립변수인지 누가 종속변수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적 자료 수치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물, 소비자, 기업, 경제 등과 같은 관심 대상의 속성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변수값으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질적 자료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됨으로써 양적 자료로 변환되어 변수값으로 축적합니다. 질적 자료, 남자, 여자. 그걸 우리가 양적 자료로, 남자는 1번, 여자는 0번. 안경 썼니, 안 썼니? 안경점에서 필요한가 보죠? 뭐, 안경 썼으면 1번, 안경 안 썼으면 0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키 크다, 작다. 뭔가 기준이 있겠죠? 기준. 뭐, 17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보다 크면 1번, 평균보다 작으면 0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넘길게요. 측정.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이란 건 계량화 시켜야 되는 거겠죠. 키, 몸무게, 팔 길이, 뭐 가슴 둘레 등등등 뭔가 계량화, 수치화시키는 거겠죠. 남자 1번, 여자 0번 수치화시키는 거겠죠. 측정.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관찰해 가지고 변수값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 페이지 넘길게요. 측정은 자료 수집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료를 수집해야, 측정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니까 관심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 모집단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본을 선정해야 되겠죠. 모집단, 우리 통계학 때는 학생들 100명 모집단이에요. 근데 100명 다 나와라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제가 임으로 추출해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겠죠. 10명이 너무 작으면 한 20명만 제가 임으로 나오세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겁니다. 그 수명 가지고 100명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겠죠. 그 표본을 수명 추출할 때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그건 임으로 제가 무작위로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관심 대상 파악, 관심 속성 파악, 관찰 대상으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을 결정하는 거고, 수집 대상 결정, 설문지로 할 것이냐, 관찰로 할 것이냐, 면접을 할 것이냐. 측정, 측정값을 기록하는 거겠죠. 쭉 흐름, 어려운 거 없으니까 패스. 척도의 정의,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해서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일정한 규칙으로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를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없고요. 패스. 척도의 정의,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여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일정한 규칙으로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를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 여기 사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나 예뻐요. 질적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너 누구누구 내 친구인데 소개시켜 줄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사진 보여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진 보여줘.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보여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파악하면 되잖아요. 파악하면 되죠. 그렇죠? 사진만 보여주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야, 나 오늘 소개팅 갈 건데, 아, 예뻐.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예쁘다는 게 기준이, 누차 말하지만, 100점 만점 몇 점? 100점 만점에 나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도, 아하, 그러겠죠. 얘가 빨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측정하려고. 얼마나 예쁜지를 판단하려고. 그렇죠? 아, 예뻐 이거보다는 5점 만점 몇 점인지 파악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척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예쁘다 5점, 아름답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4점은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매우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보통이다,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1점부터 5점까지 우리가 5점 척도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모델의 키는 대충 몇 cm가 될까요? 사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한 170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어. 그래서 참가자들 보니까 10명의 참가자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분을 판단하는 거죠. 사진 보면서. 1번은 5점, 4점, 3점, 4점, 3점, 4점, 3점, 4점, 2점, 5점. 얘는 아마 졸다 나왔나 봐요. 최근에 실현당했던 거. 어쨌거나 요걸 쭉 평균 내면 이분의 미가 5점 만점에 4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키를 또 평균 내게 되면 아, 이분의 평균 키는 대충 170 정도 예측이 돼.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이고 이분의 키는 대략 한 170 정도. 그러면 상대방이 좀 더 얘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척도의 종류는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질적 자료는 질적 척도가 있어요. 명목 척도가 있고 설 척도가 있고, 양적 척도에는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이 순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뭐 굳이 기억 안 하더라도 명목이 뭔지 서열이 뭔지 순서는 까먹었어. 근데 명목이 뭔지 서열이 뭔지 등간이 뭔지 비율이 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통계학 수업 다 끝나고 내년 내후년 되더라도 순서는 까먹었어도 명목이 뭔지 서열이 뭔지 등간이 뭔지 비율이 뭔지 정도는 화디지 비율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라 그 말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한 40분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요. 이 녹화 뜨기 전에 실수 몇 번 해가지고요. 한 20, 30분간 또 계속 헛발질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넘게 떠든 거예요. 목이 조금 아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질적 자료, 질적 척도가 있나요? 질적 척도는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어요. 명목 척도에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해가지고 그 값을 범주로 나타낸 것. 모든 연산이 불가능해요. 왜? 남자냐 여자냐, 안경 썼냐 안 썼냐, 어떻게 이거를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안 되는 것들이 명목 척도예요. 또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 나오니까요. 많은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서열 척도예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해가지고 그 값을 순위로 나타내는 것. 모든 연산이 불가능하다. 모든 연산이 불가능하다?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1등, 2등, 3등. 그 순서예요. 서열. 서열이라는 게 뭐겠어요? 순서를 말하는 거죠. 1등이냐, 3등이냐, 2등이냐, 4등, 5등. 나 우리 집 가면 5째 중에 둘째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중에서 나는 둘째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100명 중에서 40명 중에서 5등 했어. 그럼 서열이에요. 이해가시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피겨스케이팅 1등 했어. 그럼 1등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열이에요. 그래서 질적 척도는 이와 같이 명목이 있고 서열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페이지 넘길게요. 네, 양적 자료는 양적 척도가 있어요.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등간 척도란 무엇이냐? 관심 대상의 속성을 크기로 나타내는 것. 사칙 연상 중에서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등간 그럼 일반적으로 온도를 많이 해요. 온도 10도와 20도 차이는 2배인가요? 아니죠. 10도보다 20도는 2배 더워요? 헷갈리죠?
20도와 40도는 2배 더운가요? 아니죠. 헷갈리죠. 그래서 20도는 10도보다 10도 더 더워요. 그건 말이 돼요. 또 40도는 10도보다 어떻게 돼요? 빼면 30도가 되죠. 그래서 40도는 10도보다 30도만큼 더 더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간척도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곱하기 나누기 40도는 10도보다 4배 더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등간척도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그리고 온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얼음이 녹는 거를 0도, 얼음이 녹는 걸 0도,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걸 0도, 그 물이 기화가 돼가지고 끓어가지고 기체를 내는 게 100도 이렇게 구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으로 나눈 게 바로 온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0도란 건 온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0도는 온도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온도는 뭐야? 헷갈리잖아요. 마이너스 온도는 뭐야? 헷갈리죠? 그래서 0도라는 건 온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0은 단지 얼음이 액화가 돼가지고 물로 되는 걸 0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등간척도, 일반적으로 온도를 많이 말하는 건데 이건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율척도는 절대 기준인 0점이 존재해요. 이건 0이 존재해요. 의미가 있어요. 등간척도는 0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율척도는 0이라는 게 존재해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비율척도예요. 키와 몸무게, 나 몸무게 0이야. 뭐 없는 거죠.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거겠죠. 키가 0이야.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해발고도 0 그러면 뭐예요? 지표면이죠. 수평면. 그렇죠? 내 키는 180인데 우리 조카는 얘기가 아직 60cm야. 그러면은 나는 조카보다 3배 더 커 말할 수가 있잖아요. 120cm 더 큰데 조카보다 나는 3배가 더 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몸무게는 나 지금 80kg인데 우리 조카 20kg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조카보다 60kg 더 무거우면서 4배 더 무거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율척도를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게 비율척도예요. 뭐 비율척도는 뭐 많아요. 다음에 얘가 나오겠으나 근데 등간척도는 주로 이제 온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명목척도 앞서 했는데 한 번 더 나와요. 실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관찰 대상을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도구.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 등번호가 99번이고요. 손흥민 선수 등번호는 7번이에요. 빼면 92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명목상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류현진 99번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멀리서 류현진 어딨나 찾아보기 쉽잖아요. 손흥민 얼굴 멀리서 안 보이니까 7번 등번호 7번 보면 아 저 손흥민이구나 이렇게 찾잖아요. 그렇죠? 명목척도입니다. 서열척도예요.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에 따라서 관찰 대상의 순위를 나타내는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 도구. 상대적인 순위를 구분할 뿐 서열 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018년도 동계올림픽 남자 매스 스타트 순위 1등이 이승훈, 2위가 바트 스윙스, 3위가 퀸 페르베이. 올림픽에서는 기록보다 순위가 더 중요해요. 1등은 2등보다 2배 빠른가요? 1등은 3등보다 3배 빠른가요? 아니죠. 1등과 2등 사이는 2초 차이인데 2등과 3등 사이는 5초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등과 2등이 1초 차이니까 2등과 3등도 1초 차이인가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서열이라 하면 서열 척도라 하면 순위만 구분하는 거예요. 순위만.
순위가. 그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시겠죠? 서열척도라 하면 딱 우리 집에 가면 셋째야. 셋째. 셋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단지 서열일 뿐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 1학년이야, 2학년이야, 3학년이야, 4학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학년만 구분할 뿐이지 4학년이 1학년보다 4배 똑똑해요. 그건 아니겠죠. 페이지 넘길게요. 서열척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귀하께서 직장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골라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직장 구할 때는 안전성, 발전성, 수익성, 장래성 뭐 선택하실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안전성도 많이 좋아하고 수익성도 좋아하고 장래성, 발전성 또 여러분 많이 찾기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나 제가 여러분 100명한테 설문조사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있겠죠. 뭐 안전성이냐, 발전성이냐, 수익성이냐, 장래성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첫째 안전성이 될 거고, 둘째 발전성 될 거고, 셋째 수익성이 될 거고, 넷째 장래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순서일 뿐이에요. 안전성이 발전성보다 뭐 훨씬 좋고, 그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서일 뿐이다. 단지 서열척도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등간척도,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크기뿐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도 고려하여 측정하는 도구.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의 양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등 간격으로 분할하는 척도를 이용한다.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의 차이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서 상대적인 차이로만 나타낸다. 등간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간에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하다. 앞에서 온도 말했잖아요. 온도. 네,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여러분 리커드 5점 척도가 있고 7점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저를 평가할 때 매우 좋아요 5점, 그냥 좋아요 4점, 보통 3점, 네, 나머지는 말 안 할게요. 어쨌건 7점 뭐냐? 매우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그냥 좋아요, 보통이에요. 하나 더 나누는 거죠. 매우 매우가 있어요. 매우 좋다 위에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매우 매우 좋다. 7점 척도예요. 근데 이거는 주로 7점 척도를 많이 안 하고 5점 척도를 하는 이유는 7점 척도는 좀 짜증나요. 평가하는 사람이. 그래서 7점 척도 많이 안 해요. 귀하께서는 등간 척도 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쇼핑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5점. 만족합니다. 4점. 보통입니다.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시겠죠? 이 비율 척도예요. 등간 척도에 비율의 개념이 추가된 척도로서 절대적 기준값이 존재하는 척도입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이 뭐죠? 해수면이라면 0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높이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없다. 해수면 없어. 0이 있어. 0. 뭔데? 없어. 높이가 없어. 해수면. 이해가죠? 0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이고 백두산이 2750이래요. 예를 들어서 한라산을 2000이라 하고 백두산을 3000이라고 하면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1000m가 더 높죠.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50%가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뭔데? 0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비율척도 사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당신 설문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몇 번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셨습니까? 나 한 5번 갔는데요.
나는 10번 갔는데요. 나는 20번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한 달 동안. 그럼 10번은 5번보다 5번 더 갔으면서 2배겠죠. 20번 간 사람은 5번보다 15번 더 갔으면서 15번 더 갔으면서 4배 더 간 거죠. 패스트푸드점 이용하실 때 1인당 기준으로 얼마 정도 비용 지출하십니까? 나 한 번 갈 때 2만 원 지출해요. 2만 원. 근데 친구 보니까 당연히 5만 원 쓴대요. 그러면 나는 2만 원이고 친구는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보다 3만 원 더 써요. 그리고 2배 반을 더 쓰는 겁니다. 2배 반을. 3만 원 더 쓰면서 2배 반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가능해요. 그게 비율척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4가지 다 공부한 겁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구분하셔야 돼요. 꼭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꼭 안 내는 게 아니라 시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 그 말입니다. 척도의 특징, 명목척도에서 비율척도로 척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점점 증가해요. 척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변수 측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 그리고 변수가 갖는 정보량은 서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척도의 특징, 명목척도가 갖는 양, 서열척도, 명목척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척도. 이렇게 지나갈수록 어쩐다고요? 그만큼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질적변수, 명목과 서열척도를 질적변수라고 그래요. 양적변수는 등간과 비율척도를 우리가 양적변수라고 이야기했던 거 공부했었죠? 이 2개는 우리가 비계량적 변수라고 그래요. 요거는요, 우리가 계량적인 변수예요. 수치가 가능하니까 계량적 변수라고. 등간은 더하기 빼기 가능하잖아요. 비율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페이지는 많이 남았으나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예제입니다. 다음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들이다. 어떤 유형의 척도가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가지수 무슨 척도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뭐죠? 이거는 학번, 이거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그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학년은 뭔지, 우편번호가 뭔지, 생년월일 뭔지, 학점 뭔지,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빅뱅의 3집 앨범. 제가 이 책 쓸 때 빅뱅의 3집 앨범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빅뱅이 제일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으면 BTS 하겠죠. BTS. 그렇죠? 빌보드 차트 1등을 한 그 BTS를 하겠으나 이 당시에는 빅뱅이 최고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각이 뭔가요? 나오죠. 빅뱅의 3집 앨범. 아, 비율이군요. 왜요? 비율이 왜 3집 앨범이에요? 조용필이 10집 앨범이래요. 조용필 15집. 조용필은 용팔이 오빠는 네, 15집 앨범이에요. 그 빅뱅은 3집 앨범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0집이잖아요. 0이 존재하잖아요. 왜? 앨범을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조용필하고 빅뱅을 비교해보니까 12번을 더 냈어요. 조용필은. 그리고 비율로 따지니까 5배를 더한 거예요. 곱하기 5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뱅의 3집 앨범은 우리가 비율이다. 박지성 선수의 7번은 명목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학년은요. 단지 서열일 뿐이에요. 학번은요. 그냥 명목이에요. 저 친구 나보다 학번이 높은데 같은 학번이면 그냥 같은 학번인 거지. 학번이 숫자가 더 많다고 높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 공부할 자료 척도 지나가지고
도수 분포표 3절까지 왔어요. 서둘러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자료,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별, 학점, 몸무게, 키를 측정한 자료들입니다.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어요. 아이디, 학번, 그냥 순서예요. 1, 2, 3, 4 구분하기 위해서. 성별, 남자, 여자, 학점, 이게 질적 자료겠죠.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양적 자료는 몸무게, 키, 이거는 우리가 질적 자료예요. 더하기 빼기 가능하잖아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자료가 있다 그 말이에요. 20명의 학생이 있군요. 이걸 가지고 도수 분포표 만들어 본다 그 말입니다. 변수의 종류, 연산의 의미가 있습니까? 연산의 의미가 있어요. 양적 자료예요. 키와 몸무게, 연산,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의 의미가 있습니까? 가능하죠. 나는 쟤보다 키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몇 배 더 크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연산의 의미가 있는가? 없어요. 그걸 질적 변수라고 그랬죠. 비계량적 변수, 논 메트릭 변수. 연산의 의미가 있으면 양적 변수이면서 계량적 변수, 메트릭 변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인으로 사용된다 독립 변수고요. 결과로 사용됐다 종속 변수라고 앞서 공부했는데 또 까먹었죠. 그렇죠? y는 거로 x 플러스 2 요 상수라고 상수 변하지 않아요. 늘상 네. 상록수 늘상 변하지 않아요. x는 x값이 변해야 y값이 변하잖아요. 이렇게가 있으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지워야 되나. 그래프가 제가 펜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어쨌거나 x값이 변해야 y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x값이 1이면 y값이 3이라고 그랬죠. x값이 2면 y값은 5가 되는 거고 x값이 3이면 y값은 3이면 5가 되는군요. 2면 4군요. 쏘리 1이면 3 맞고 예. x값이 4면 y값이 6. 예. 이때 틀려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신 분은 착한 학생들, 깜짝 안 놀라 가만히 있던 분들은 수업 안 듣고 그냥 켜놓으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속 변수가 있고요. 독립 변수가 있고요. 이해가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x값이냐 y값이냐 종속 변수냐 y 변수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x값 y값 했지만 이게 독립이고 종속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독립 변수가 변해야 그 다음에 y값이 종속 변수가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공부하느냐. 우리 경영학 특히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앞에서 설문 좀 했다고 그랬죠. 올 가을에 유용할 립스틱. 우리가 립스틱 공장 회사인데 빨간색만 잔뜩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핑크빛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파란색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빨간색 중에서도 연한 빨강, 진한 빨강, 오렌지 빨강 뭐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해서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맞춰지는 거겠죠. 여러분 체육대회 하는데 먼저 학생들로부터 자기 신체 사이즈에 먼저 접수를 받아야죠. 그거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임으로 만들어 오게 되면 특히 남학생들 주로 100이나 105 사이즈 많이 쓰게 되는데 90만 잔뜩 해왔다든가 뭐 110 사이즈 있다든가 그러면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이해가시죠? 마케팅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만족하느냐? 근데 만족하는 건 우리가 식당 갔을 때 만족하는 건 여러 가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상품의 이미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거고 상품의 품질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옷도 마찬가지죠. 상품의 이미지가 좋으면 일단 만족 오케이. 저 상품 유명한 거야.
오케이. 그렇지 않겠어요? 상품의 품질이 더 좋아야 만족하겠죠. 서비스 수준 좋아야 되겠죠. 식당 가니도 서비스가 엉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가는 아웃백 갔어. 상품 아웃백 가면 어느 정도 알아줘요. 아웃백에서 만들어주는 스테이크 괜찮아요. 가격도 뭐 호텔 간 것보단 좀 저렴하죠. 양은 많고. 근데 오늘 갔더니 서비스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뭔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 상품의 품질, 서비스 수준, 가격. 그래서 우리 식당에 또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품의 이미지도 좋지만 주로 서비스 수준을 좋아하더라. 서비스 수준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식당을 가게 되면 상품의 품질을 많이 보겠죠. 상품의 품질. 맛집 찾아가겠죠. 가족끼리 가게 되면. 근데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맛도 좋아야 되겠으나 분위기 좋아야 되겠죠. 서비스 수준 좋아야 되겠죠. 둘이 데이트 갔는데 맛집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좀 안 좋고 식당 내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데이트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변하면 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X값이라고 그래요. 독립변수. 이거는요. Y값이라고 그래요. 얘가 변하면 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게 종속변수예요. 얘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맞춰주면 되는 거겠죠. 합격 같으면 주로 가격 많이 맞춰줘야 되겠죠.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에 따라서 계량화되어 있느냐, 예, 양적 자료고요. 계량화되어 있느냐, 수치화되어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질적 자료가 되는 거겠죠. 성별, 남녀, 만족에 따라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거를 양적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성별, 남자 1번, 여자 0번, 만족도 측정하려면 5점 척도, 7점 척도 하면 되겠죠.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 양적 자료, 수치로 표현된 속성의 값이 한 개냐, 상수고 두 개 이상이냐, 그러면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변수 뭐죠? 우리 학교 학생들, 남학생 있고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남학생 1번, 여학생 0번. 변수가 두 개 이상이죠? 그럼 변수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대학교 갔어요. 여학생들만 있어요. 남학생 1번, 여학생 0번 하면 바보죠. 그렇죠? 그냥 이걸 무조건 남녀는 0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상수. 그냥 고정된 값들이에요. 페이지 넘기시고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 연상 결과 의미가 있느냐? 예, 양적 변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질적 변수.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 질적 변수, 비계량적이고 논 매트릭 변수고, 성별, 종교, 직업, 학력 이런 건 다 우리가 질적 변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초졸임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자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대학 졸업자예요. 대학원이에요. 이렇게 초등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 양적 변수예요. 계량적 변수면서 매트릭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의 값은 정수에 준하는 값, 이산 변수예요. 영속적인 실수값이에요. 연속 변수예요. 여러분 키와 몸무게 어떻게 돼요? 쭉 이어져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160에서 갑자기 170 껑충 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계속 연속돼 있어요. 이산 변수는요. 2004년도 자동차 판매됐어. 2005년도 판매됐어. 2006년도 판매됐어. 2007년도 판매됐어. 연결은 돼 있으나 딱딱딱 끊어지면서 연결되잖아요. 딱딱딱 끊어지면서 이산 변수. 연결돼서 연결되는 거는 연속 변수라고 그랬죠. 앞서 설명했잖아요. 시냇물 연결돼서 연속이잖아요. 교정식에 똑딱 똑딱 끊어지면서 연속되는 거죠.
질적 변수가 있고 양적 변수가 있어요. 질적 변수는 양적 변수로 변환이 불가능하나 양적 변수는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환시킨다. 네. 양적 변수인 몸무게를 질적 변수로 전환하는 과정. 20kg 미만은 1번, 20에서 50kg 사이는 2번, 50에서 80kg 사이는 3번, 80kg 이상은 4번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적 변수인데 질적 변수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모의 토플 점수의 도수 분포표. 도수가 뭐죠? 도수? 도수 분포표 그러잖아요. 여기서 도수라는 거는 빈도수. 빈도수는 뭔지 알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빈도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 뭐 일주일에 도서관을 몇 번 가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빈도수가 되는 거겠죠. 빈도수. 저 식당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몇 번 가느냐. 그게 빈도수예요. 근데 줄여서 그냥 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수. 줄여서. 그래서 도수 그러면 빈도수. 프리퀀시. 토플 점수 800에서 900점 미만은 10명. 이게 빈도예요. 도수. 700에서 800 미만 25명. 이게 도수예요. 600점대 40, 500점대 20명, 400점대 5명, 총 100명이에요. 우리 반 학생 100명 대상으로 토플 점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계급이 뭐예요? 계급. 이게 계급이에요. 800점대, 700점대, 600점대, 500점대, 400점대. 이걸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이라고 그래요. 계급. 클래스. 그쵸? 이 표를 보니까 계급이 어떻게 돼요? 5등급으로 구분했네요. 계급의 수를 5개로 구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통계학은 용어의 중요성이 꽤 큰 겁니다. 네. 계급의 한계. 계급인데 계급의 한계. 800에서 900이니까 하한이 800이고 상한이 900이에요. 하한이 700이고 상한이 800이에요. 하한이 600이고 상한이 700이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계라고 그래요. 800에서 900이 계급인데 계급의 한계. 하한이 800이고 상한이 900이에요. 그걸 계급의 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계급 폭. 이게 계급인데 800점에서 900점 사이니까 계급 폭은 900 빼기 800 하면 100이 되겠죠. 600에서 700까지가 계급인데 하한이 600이고 상한이 700이에요. 그러면 폭은 700 빼기 600 하면 100이 되는 거겠죠. 도수, 프리퀀시, 빈도수예요. 10개, 25개, 40개, 20개, 5개. 600에서 700 사이가 40명 있어요. 이게 빈도수예요. 100명 중에 40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은 주로 600점대가 40%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그걸 도수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자, 여자 각각 10명씩 있어요.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겠죠. 10명, 10명. 이번엔 A, B, C가 A가 7명, B가 8명, C가 5명 있어요. A가 7명, B가 8명, C가 5명.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예. My miss. 이렇게, 이렇게 5명 그리면 돼요. 그래서 각 점수별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계급이에요. A, B, C 가 계급이고요. 이게 빈도수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걸 막대화시킨 거예요. 우리 반 애들 성적이 어떠니?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화 시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죠? 시각화되면. 졸업생들의 진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 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니? 말하면 취직, 진학, 취직, 진학, 입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취직이 몇 명이고 진학이 몇 명이고 퍼센트를 알고 싶어요. 이거 하나하나씩 진학 몇 명인지 찾으면 이걸 세다가 머리 아프고 깨져요.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엑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도표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취직이 26명, 유학이 6명, 입대가 9명, 진학이 9명, 총 50명이에요. 이렇게 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전체 52%, 유학 6명이니까 12%, 입대 9명이니까 18명,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 엑셀에다가 50명의 학생들을 50명을 쫙 적어야 돼요. 실제는 50명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표로 이렇게 먼저 적어 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취직, 유학, 입대, 진학. 취직, 유학, 입대, 진학. 취직을 보니까 C3에 있어요. C3. 유학은 C4, 입대는 C5, 진학은 C6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직접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엑셀이 여러분들한테 카운트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도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count if 커맨드를 치는 거예요. 수식에서 메뉴 수식에서 함수 삽입 누르고 여러분들이 함수 삽입에서 count if라는 커맨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count if라는 커맨드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럴 때는 count if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계시면 count if가 커맨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취직은 여러분들 글씨가 C3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3랑 똑같은 글씨를 찾을 거예요. 똑같은 글씨만 찾을 거다 그 말이에요. C3랑 똑같은 글씨를 찾을 거다 그 말입니다. 얘가 컴퓨터가. 얘 가시죠? 네. 레인지 A1서부터 A50까지 50개죠? 그 다음에 취직 C3 취직이랑 똑같은 글씨 C3 여러분들이 치시면 돼요. 그러면 26개 이렇게 딱 뜬다 그 말입니다. 확인 치면 26개 뜨는 거예요. 유학할 때는 앞에랑 똑같이 A1서부터 A50까지 하시고 유학 C4죠. 그럼 얘랑 똑같은 글씨를 얘가 찾는 거예요. 몇 개가 뜨겠죠. 똑같이 이런 방법을 구하는 입대 해가지고 입대 C5 하면 똑같은 것이 찾아질 거예요. 입대랑. 진학도 마찬가지고요. 합을 내게 되면 50. 그러면 상대 도수 50분지 26, 50분지 6, 50분지 9, 50분지 9 하면 이게 구해지겠죠. 거기다가 100을 하면 상대 도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 뜬 다음에 아래 한글로 넘기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넘기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복사해서 아래 한글로 넘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같이 표를 그리면 되겠죠. 뭐 외에도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이번에 현황들입니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또 막대 그래프로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또 양적 자료가 있어요. 양적 자료를 활용한 도수 분포표 1번서부터 20번까지 학생이 있는데 몸무게가 72kg 딱딱딱딱 해서 56kg까지 있군요. 이걸 우리가 도수 분포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43kg에서 52kg 사이가 6명, 52에서 61이 5명, 61에서 70이 3명, 70에서 79가 5명, 79에서 88이 1명, 총 20명, 30%, 30%, 25%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구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도 구해봤군요. 그렇죠? 어떻게 그랬느냐? 가봐요. 양쪽 자리를 우리가 그 순서대로 정리를 쭉 했나 봐요. 올림차순, 내림차순 쭉 해보니까
최고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87kg고 가장 작은 사람이 43kg였어요. 그럼 폭이 나온 거겠죠. 자료의 범위는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과 가장 적게 나가는 사람들이 간격이 44kg예요, 폭이. 그러면 계급의 수, 앞에 보니까 계급을 5개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 공식이에요. 계급의 수는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n. 앞에 로그가 n이 몇 개, n이. 학생 수명 했잖아요. 20을 집으면 n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공식 있다. 5.3이니까 계급을 주로 5개로 하면 되겠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 5개가 나온 거예요. 전체 몸무게 범위는 44kg니까 계급의 수는 5개니까 한 계급당 폭은 8.8kg. 그래서 우리가 그냥 9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43 가장 작은 사람부터 9kg, 52. 52서부터 9, 61. 61서부터 9, 70, 70에서 9, 79, 79에서 9, 88.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없어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거는 그 마케팅 점수였어요. 38점서부터 95점까지 그 점수의 폭이었었습니다. 이걸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예요. 마케팅 잠수 범위가요. 최고점 95 빼기 가장 적으면서 38 하니까 범위가 5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범위예요. 계급의 수를 구하려니까 공식 있죠. 스타게스 공식.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n. n이 뭐예요? 50개니까 이거 가니까 6.61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또 있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 로그 50만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로그 n. 그럼 7.07이 나왔어요. 그럼 계급의 수를 우리가 7로 하면 되는 거죠. 폭은 57이고 계급의 수는 7이에요. 그래서 57 나누기 7로 나누니까 8.27 나왔어요. 그냥 편의상 여러분께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10으로 한 겁니다. 한 계급당 폭을. 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명의 학생들을 여러분들 몸무게를 쭉 재시면 돼요. 그래서 폭을 30에 39, 40점대 50kg, 60kg, 70kg, 80kg, 90kg대 쭉 만들었어요. 계급수를 우리가 7개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엑셀로 하시려면 요거 30에서 39는 엑셀이 안 먹어요. 그래서 최대치 39만 적으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도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도수를 구하는 커맨드는 프리퀀스예요. 수식, 함수 40에서 커맨드 프리퀀스를 구하면 한 방에 쭉 구해줘. 이거를 한 방에. 볼게요. 프리퀀스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얘랑 최대치만 딱 이것만 집어넣으면 요 20개랑 이 최대값만 딱 집어넣으면 이게 한 방에 엑셀에서 계산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볼게요. 프리퀀시가 누르면 이런 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A부터 A50까지 쫙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D3, D9가 뭐죠? 최대치 39, 49, 59, 69, 79, 89 쫙 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누를 때는 그냥 확인만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세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쫙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쫙 구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20명 학생과 이 최대치 이것만 딱 엑셀을 2개 집어넣게 되면 커맨드에 집어넣게 되면 한 방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이렇게 구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또 여러분들이 쉽게 50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 복사 떠가지고 아래 한 걸로 넘기면 되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으나 간단하게 명목척도 공부했어요. 서열척도 공부했어요. 등간척도 공부했고요. 비율척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2장 그 기술적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겁니다. 자료 배웠죠? 척도 배웠죠? 도수 분포표 배우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